2020년 3월 2일입니다. 올해도 벌써 두 달이 가고 이제 3월 달이 시작이 됐는데 3월 달이 시작됐지만 시장 여건은 만만치는 않죠. 그런데 2월 달에 워낙에 이제 시장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반등을 좀 시도하는 어, 그 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우선은 지금 어쨌든 뭐 코로나19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어차피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전에 지수는 반등을 합니다. 근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거야. 그 시점이 언젠지죠. 네. 어차피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확진자 거의 1만 명까지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거의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또 밀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등을 좀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하락 추세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 변화와 기술적인 지지점이 어디서 잡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 마감부터 보면요. 코로나19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했지만 그 연준의 구두 개입으로 지수의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현재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입장을 그동안은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다음 달이죠, 다음 달 FMC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제 25bp 인하냐 50bp 인하냐 이 부분인데 현재 시장은 50bp 인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연준이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증시가 밑꼬리를 달고 조금 이제 낙폭을 만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적으로는 이제 다우 마이너스 마감이고 S&P 500도 마이너스 마감인데 나스닥은 플러스까지 쳐 올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0.01%. 물론 뭐 강보합 수준이지만요. 이게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빨리 반등한 영향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별거 아닙니다. 미국의 IT 기업들의 이제 주가를 뭐 평균 낸 지수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굉장히 높죠. 네, 코로나19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램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조금 높아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이 IT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반등은 국내 증시에는 일단 우호적일 수 있죠. 물론 이런 반등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야겠죠. 네, 뭐 단기간에 반등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고요. 연속적인 반등이 나타난다는 가정하에서는 네, 국내 증시에 우호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 가격이라든지 달러 인덱스 모두 이제 조정을 좀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달러 인덱스와 금 가격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증시의 반등 기대감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를 한번 보면요.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 1% 반등, 코스피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또 밑꼬리를 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있잖아요. 1970에서 1980 이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이 코스피 PBR 1배, PBR 0.8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코스피 전 종목을 사서,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사서 자산만 다 갖다 팔아도 한 20% 정도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저평가인데 요 PBR 0.8배가 언제 수준이냐면요. 이게 이제 이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때 수준이 PBR이 0.8배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지수가 0.8배잖아요. 그렇죠? 0.8배 찍고 쭉 올랐는데 물론 이제 뭐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어쩌고저쩌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수라는 것이 이제 그 바닥을 이제 예측해보는 과정이고 과거의 경험을 한번 되새겨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PBR 0.8배에서 크게 훼손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BR이 낮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뭐 반등을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 이 정도 개념은 되는 것이니까 지수가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정책 기대감도 커지죠. 이번 주에는 추경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추경 내용이 어떻게 될지 요걸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보면 연준의 2월 베이지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베이지북이 원래 엄청 중요하게 시장에서 생각되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경제가 좀 많이 망가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 유가가 급락을 하잖아요. 오펙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사우디는 감산을 하고 싶고 러시아는 감산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측에서 이제 조율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조율이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뭐 해결책을 찾긴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펙 회의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PBR 0.8배 수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밀려서 조정받으면 내일 또 국내 시장이 약간 약세일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하방 경직이 강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모아 가시는 것도 조금 뭐 양호한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략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매도인데 이번 주에 혹시 매수로 돌게 된다면 생각보다 좀 더 빠른 반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외국인의 수급 변화, 선물 수급 변화 이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네,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니까요. 이번 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